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7월 30일 일요일 오후 5시인데,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제가 단기 스윙 관심 종목이라고 좀 부르기로 했어요. 일주일 만에 슈팅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단기 스윙 관심 종목을 이렇게 5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지오 엘리먼트, 상신 브레이크, 지난주에 이어서 프로이천, 뉴인텍,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단타로 좀 볼만한 관심 종목들 좀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짧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상승이 좀 나와줘서 1%대, 국내 증시도 최소 0.5%대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상승 출발하더라도 2차 전지 이번 주에 있었던 쏠림 현상이 없이 지수가 오르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다우 다우 0.5%대 상승 나와주면서 5일선 타고 가지고 있고, 나스닥 1.9% 거의 2% 가까운 상승 나와줬죠. 주봉상으로도 2%대 상승 나와주면서 저항받고 있는 구간 도전해주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주봉으로 보면 오히려 단기 고점대 라인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주고 있죠. 그러면 다음 지지 저항 구간으로는 요 정도도 보이긴 하지만 요 정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1%대 정도 상승 나와주면서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 정도 구간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럼 전고점 보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지오 엘리먼트부터 보면 지오 엘리먼트 반도체 전공정 장비 테마라고 해요. 그래서 GAA 공정 수혜감으로 최근 주가 강세가 있었는데, GAA가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미세 공정, 미세 공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ALD 전구체, 이송 보강 장치인 키니스터와 전구체 레벨, 모니터링 레벨 센서 등을 납품하고 있다고 하고, 기업 분석 리포트 보면 반도체 장비 시총은 1,700억. 근데 보시면 유동 주식이 크지 않죠. 품절주고 대주주가 70% 정도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전구체, 뭐 부품 소재, 반도체용 스파터링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고, 제조 기술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고, 보시면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매출이 100억대, 200억대인데 부채가 없고 유보율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미 매출에 비해 시총이 높아요. 그래서 저평가로는 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어 지금 가격대에서 무상증자 한번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채가 없고 유보율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가져온 관심 종목들을 단기 수익 관심 종목도 그렇고 월요일 단타 관심 종목들도 그렇고 공통점이 어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월화수 2차 전지 수급 쏠림 현상을 버텼거나 오히려 강하게 반등한 종목들이거든요. 강하게 반등한 종목. 이번 주 종목들도 그렇고 단타 내일 볼 단타족 관심 종목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월, 화, 수 하락했지만 목금 반등을 하면서 월화 수 하락폭을 다 상회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주봉상 오히려 0.2%대 상승을 해주고 마무리가 됐고, 보시면 지금 이번 주에 하락이 나왔지만 지지받을 위치에서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이전 고점대 라인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더라도 차트로 보면 아래 꼬리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죠. 그러면 최대 손절 라인을 여기로 봐도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좀 짧게 손절 라인 보겠다. 그러면 네, 한 요 정도 봐도 될 것 같거든요. 13,200원. 그러면 800원 정도랑 한 5%에서 6%, 6% 정도 손절 라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파한 모습이죠. 그러면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한번 튈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고, 보시면 이때 이렇게 좀 박스권을 치다가 박스권을 돌파를 하니까 위에서 지금 정배열 만들면서 파동 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 엘리먼트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이 배열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종목으로도 좀 보고 있고, 오히려 그런 반대로
단기 지금 고점 라인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그럼 이 구간 돌파한다? 그러면 요 정도 구간까지도 열려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상신 브레이크. 상신 브레이크는 지난주에 관심 용무로 가져왔던 종목인데 자동차 부품 테마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 브레이크 관련 테마를 브레이크 관련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 브레이크 패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상한가 나왔을 때 갖다 붙인 재료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으로의 납품은 시작했지만 그에 비해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이러면서 지금 화요일날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거 갭으로 뜨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눌러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눌러주는 모습이 나왔고 장기 이평대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크게 보면 이 이평대 라인 지지해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이 이평 라인을 깨더라도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 보시면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3,300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제가 많이 말씀드린 들어올리는 0 이후에 눌러주는 차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흔들어주는 것만 버티면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는 두세 달 정도는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추세가 이렇게 세 개 봉우리 찍고 빠지는 거 아니라면 계속해서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이 기업 분석을 보면 자동차 부품 시총이 800억이 채 안 되죠. 대주주가 그리고 40%, 50% 정도 가지고 있고, 보시면 브레이크 관련 부품, 뭐 라이닝, 패드, 슈 이런 거 만들고 있다고 하죠. 매출 3천억, 4천억, 거의 5천억대 나오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영업이익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죠. 부채 크지 않고 유보율 괜찮고 매출이 3, 4천억대인데 시총이 1,000억이 안 되죠. 저는 저평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크게 올라간다? 0, 차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으로 프로2000. 프로2000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형 OLED 반도체 관련 장비 테마고,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300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좀 상한가도 나오고 추세 자체가 굉장히 위아래로 파동을 주면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업 분석 리포트를 보면 시총은 한 1,000억이 조금 안 되고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60% 정도 가지고 있고, 디스플레이형 OLED, LCD 검사 장비, 그리고 반도체인 DDI 칩 검사를 위한 반도체 검사 장치 제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무도 보면 매출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도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채도 낮고 유보율도 괜찮고, 매출은 뭐 몇백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시총이 그래도 그에 비해서 좀 높은데 이미 저평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차트를 놓고 보면 그냥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다져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죠. 크게 보면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만들어냈고 이런 추세로 올라와 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프로2000도 월, 화, 수, 목, 금 하락한 걸 다 회복시켜줬죠. 그러면서 주봉으로 보면 아래 꼬리로 말아 올려주면서 오히려 방어를 해줬고, 큰 추세로 보면 이 3,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좋은 흐름 나와줄 것 같아요. 중장기로 봤을 때 지지 저항 구간이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지 저항 구간이고,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3,000원대 라인이 요 정도로 좀 보이는데, 요 정도에 지금 위아래 지지 저항이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위아래로 지지 저항이 많이 보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손절 라인이 너무 멀죠. 여기까지는 이미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손절 라인 간단하죠. 그 위아래 지지 저항 구간 어디냐? 어, 한 요 정도 3,2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때 이렇게 지지 저항이 있었고 지지 저항이 있었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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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저항, 지지. 그렇기 때문에 3,200원 정도 타이트하게 보면 3,2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단기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 수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 2000도 크게 보면 저점 올려주는 추세만 깨지 않으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좀 많이 열려 있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1차, 2차 정도 담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 큰 추세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 다음으로 뉴인텍.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보시면 수소차 부품 테마고, 인버터에 탑재되는 뭐 DC링크 커패시터
이걸 제조해서 현대차, 기아 등 완성차 업체랑 부품업체에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뉴인텍 같은 경우에 지금 기업 분석을 보면 시총은 지금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으면서 유상증자가 이제 된 물량이 상장을 하면 1,0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대주주가 20% 정도 가지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뭐 컵패시터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고, 증착 필름 재무는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엄청 좋은 재무는 아니라고 좀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상폐될 정도 아니면 매매를 못할 정도의 안 좋은 재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 그리고 차트 크게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 세력이 털고 나간 거래량의 모습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으면서 시외 엄청나게 빼버리면서 이때 6월 2일 날 20 몇 프로 급락을 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이때 20%, 그 다음에 추가로 7, 8% 하락이 나오면서 거의 30%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EV 첨단 소재랑 비슷한 흐름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밀어내고 바닥권에서 매집봉이 엄청나게 뜨면서 매집을 하고 다시 엄청나게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EV 첨단 소재 보여드리면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엄청나게 밀어내고 갑자기 이렇게 매집봉, 거래량도 들어왔겠죠, 당연히. 이렇게 매집봉이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그럼 뉴인텍을 지금 차트를 보면 일단 비슷한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뉴인텍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로 급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다시 내려왔다 갈 것이냐.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 111선이 지금 위에 올라왔으니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월 이때 111선 위로 한번 올라왔었죠. 제가 왜 111선을 말씀을 드리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이 매집봉 이후에 112선을 회복을 못 해주다가 회복한 이후에 슈팅이 나왔죠. 이때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보시면 매집봉을 띄워주는데 112선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 자리에서 그 이후에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러한 흐름인데, 그러면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111선 위에 올라왔다. 근데 저번 월화수 밀어내면서 내려갔는데 다시 목금 반등해주면서 다시 111선 위로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여기서 깨고 다시 내려가면서 다시 이렇게 매집해도 되는데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시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손절 라인 짧게 매매할 수 있겠죠.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11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왔고, 그럼 손절 라인이 한 10%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손절 라인을 좀 담기가 좀 너무 좀 타이트한 것 너무 러프한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224선 위로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라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뉴인텍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골파기가 나온 거라면 이렇게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 큰 추세로는 지금 이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장기평 111선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도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 테마라고 해요. 전기차 및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 소재, 셀, 팩 등을 생산 판매해서 주요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 르노 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좀 보면 코스닥, 내구 소비재, 시총 4천억, 대주주 지분 34%. 그리고 보시면 2차전지, 뭐 물류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고,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지금 납품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재물을 보면 엄청 탄탄해요. 4천억, 7천억, 9천억, 1조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부채 비율 그렇게 높지 않고 유보율 괜찮고, 매출이 지금 7천억, 8천억대 나오고 있는데 시총이 3천억, 4천억이 채 안 되죠. 그럼 좀 저평가로 좀 생각을 하고, 차트로 보면 보세요, 여러분.
들어올릴 때 거래량 많은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조정이 22,000원에서 7,000원대까지. 그럼 얼마 빠졌나요? 15,000원 정도가 빠졌죠. 그러면 거의 한 60, 70% 조정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성 델타테크도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마찬가지로 월, 화, 이번 주에 쏟아냈지만 금요일 날 13% 올라주면서 이 하락분을 다 다 회복을 해줬죠. 주봉으로 보면 오히려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뭐 도치형 캔들도 아니고 양봉 캔들로 마무리를 해줬죠. 그리고 지금 앞에 저항받고 있는 구간을, 이 구간을 지금 테스트하는 모습이고,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손절 라인을 이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죠. 간단하게. 뭐 물론 여기까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는 너무 멀죠. 이 양봉의 시가 라인이 이전에 저항받던 라인이거든요. 저항이 여러 번 있었던 구간인데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큰 추세로 봤을 때 이 구간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러면 장기평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단기 고점 라인은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도 이 양봉의 중간, 그리고 시외에서 거래량 터진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2.4%, 2.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13,400원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3,000원 지금 시외 가격을 적용하면 이 정도고, 조금 더 밀리면 뭐 이 정도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내려올 거 감안하셔서 분할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눌러줬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해준다, 그러면서 단타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도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고, 지금 보시면 이번 주 쏟아내면서 장기평 깨고 내려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들은 장기평 위에서 그것도 회복을 다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가져왔고, 그리고 제가 뉴인텍을 한 가지 빠뜨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뉴인텍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24, 25, 26일 날 엄청나게 쏟아냈죠. 여러분 보세요. 27일 날, 7월 21일 날 보시면 뭐 이 NH 해지 뭐 자산운용 여기가 지금 대주주로 보이는데 지금 5%대 지금 매수를 했죠. 그리고 7월 25일 날 뜬 기사 보면 7월 25일 여러분 보세요. 7월 25일. 7월 25일 언젠가요? 이때죠. 대주주가 200만 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대주주. 장기수. 장기수라는 대주주가 뭐 사장이겠죠? 장기수가 200만 주를 지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대주주가. 이거 창폐되거나 아니면 회사 망했다, 가망 없다 싶은데 200만 주나 추가 매수하진 않겠죠, 여러분? 200만 주나 추가 매수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럼 뉴인텍 같은 경우에 여기서 올라간다, 바로 불반등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오면 다시 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염두하셔서 매매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단타 관심 종목들 최대한 짧게 볼게요. 월요일 단타 관심 종목들 제가 좀 많이 골라놨는데, 이 종목들도 짧게 볼게요. 우리넷, 우리넷, 우리넷 바닥 박스권 갭돌파 지켜주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하나진, 하나진 단기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 돌파, 단기 하락 추세 돌파, 장기평 위에서 수급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위에서 화, 수, 그러나 목금 반등해주면서 5일선 위로 올라갔죠. 그럼 수급 들어오는지 체크하면서 반도체 쪽 수급 들어오면 반도체가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마찬가지로, 폴라리스 오피스는 왜 가져왔냐? 보시면 이 전고점대 라인 지지, 시외 2%대 거래량 터진 상승. 그러면 갭 상승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눌러줬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단타로 접근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 하락분 회복, 하락분 크게 회복, 비올 단기 하락 추세 돌파, 강한 양봉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오히려 이번 주 조정이 무색할 만큼 52주 신고가. 뷰노 마찬가지로 월, 화, 수, 목, 금 다 회복해줬고 5일선 회복. 원택 단기 하락 추세도 돌파했고 단기 고점대 라인 시도하는 모습이고 글로벌 텍스프리 단기 하락 추세 돌파. JNTC 52주 신고가. 지금 역사적 52주 신고가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YG도 좀 애매한데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한 느낌. SNT 에너지 단기 하락 추세 돌파. 장기평 위로 올라갔죠. 지금 111선 위로. 아이센스 단기 하락 추세 돌파 느낌이 나고 있어요. 돌파가 아니면 매매를 안 하면 되고. 그리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역사적 신고가인데 시외에서 거의 5% 상승 나왔죠. 그러면 시외에서 바로 시초가에 들어가기보단 시초가에서 만약에 눌러주면 회복할 때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KSP 단기 하락 추세 돌파. 큐비츠 단기 하락 추세 돌파. 그러면서 지금 월화 수하락분을 더 강하게 회복해줬죠. 이런 종목들. 엠로 단기 하락 추세 돌파 가능성. 근데 보시면 제가 관심용 가져온 종목 굉장히 고점입니다. 여러분 크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미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프로텍 단기 하락 추세 돌파. 미래컴퍼니 하락분 회복 전고라인 시도 중. 돌파하면 들어가 볼 만하죠. 이렌텍 월화수 목금 강하게 단기 하락 추세 돌파. 단기가 아니죠. 그리고 약간 중기죠. 중기 하락 추세 돌파. 그리고 UIL 마찬가지로 단기 하락 추세 돌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눌렸을 때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번 주 단타 관심 종목들도 좀 봤고 저도 이 중에 내일 좀 매매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면 연착륙 훈풍 이어질까? 고용과 애플 주식. 골디락스 기대감. 경제 연착륙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기대감 커지고 있다.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하는 분위기다. 파월이 이제 9월 달에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결정하겠다. 동결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7월이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골드만, 도이치뱅크 등은 뭐 최종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있고 파월이 이제 7월 회의 마치고 기자 간담회에서 연준 직원들이 경제 회복력을 감안해 더 이상의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이걸 깨는 엄청난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면 증시가 더 폭락할 수 있겠죠. 늘 반대 시나리오를 예상해야겠죠. 지금 시장은 약간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가고 있는데 늘 반대로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죠. 그러면서 뭐 지표가 괜찮게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다고 나오고 있고 이번 주는 애플이랑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이어질 예상이고 애플, 아마존, 반도체, AMD, 캐터필러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 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이제 8월 거래 본격적 7월 월봉 마무리되겠죠. 미국 증시도 월요일 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연착륙 기대가 커지는 올해 다른 흐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관측됐다. 이러면서 이제 날짜별로 일정을 좀 보여드리면 뭐 이제 실적들이 많이 있죠. 뭐 스타벅스, 화이자, 캐터필러 7월 뭐 ADP 고용 보고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트코, 뭐 퀄컴 그리고 목요일 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영국 기준금리 결정, 유럽 기준금리 결정 중요하겠죠. 애플, 아마존, 뭐 이스피디아 등등 실적 발표 그리고 7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이런 지표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단기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5종목이랑 단타 관심 종목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도 이 중에 내일 수급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면 단타 매매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장중에 또 아침에 방송이 가능하면 방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이제 증시가 또 힘차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